누누이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절대 규제 지역에서 해제시켜주지 않을 거다. 다만 6월 이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시켜 줄 거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가격 간극이 벌어지는 관망세가 지속될 거다. 집값 반등의 구심점 역할을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에서 할 거다. 이제는 미계약이 생길 이유가 없어졌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아직도 규제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고 또 규제를 완화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높아져서 매도인들의 매물 회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절대 규제 지역에서 해제시켜주지 않을 거다. 다만 6월 이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시켜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의 저가 매물의 이 급매 거래로 인해서 매물 소진이 이어질 거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매물을 회수한 매도인은 가격을 높일 거며 매수인들은 가격을 내리고자 하는 이런 매도인과 매수인의 가격 간극이 벌어지는 관망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또한 여러 규제 완화로 인해서 투자 수요 유입이 그 이후에 계속 되면서 집값 반등의 구심점 역할을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에서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린 이유를 다시 한번 저희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 완화 지역에서 강남 3구가 제외됐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엔 우리 차례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라는 공인중개사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자, 정부의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강남권을 비롯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온기가 감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매매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고 반년 넘게 이어지던 매수 심리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강남권 일대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등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매물 회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강남권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계속 회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특히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강남구에서도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 7차 아파트 단지는 지난 1일 34건이던 매물이 닷새 만에 급매물 중심으로 5건이 회수됐다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강남 서초구의 매물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급매물이 증가하던 추세가 꺾인 모양새라고 합니다. 또 강남구의 공인중개사 CC는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며 급매물 회수할지 문의하는 전화도 늘어나고 있는 등 다른 집주인들도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의도 인근과 강남권에 급매물이 줄고 있는 것은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일대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여의도와 압구정, 그리고 또 성수전략정비, 목동 같은 지역 일대는 4월 26일 날 해제가 되고요. 또 청담동, 대치동, 그리고 또 삼성동, 잠실 같은 지역은 6월 2일이 아닙니다. 6월 22일입니다. 이거 잘못 기재된 겁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6월 이전에는 해제될 거다, 발표할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해 드렸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되면 전세낌 매매, 갭 투자를 위한 매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의도 인근에 있는 당산동, 당산, 삼성레미안의 매물은 26%나 감소되고 있다. 자, 그동안 간간히 급급매 정도만 나가는 수준이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이후에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공인중개사의 인터뷰가 또 실려 있습니다. 또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의 업체에서도 마찬가지 매물 증감을 보게 되면 매물이 현재 엄청나게 많이 감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이외에 둔촌주공 인근에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려는 떴다 방이 등장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 그리고 그 주변 지역 일대에서도 매물을 계속적으로 회수하는 그런 매도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인들은 저가 매물을 계속적으로 소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락폭이 큰 곳에서 매매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뒤에 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아직까지 규제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이 핵심 강남 지역 일대의 투자 수요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규제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자, 이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가 됐고요. 근데 수요가 감소가 됐는데 매물의 양도 감소되는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하락폭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좋아서 낙폭이 적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수요가 감소가 되면서 매물의量은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컸죠. 그런 반면에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매물량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낙폭이 적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정책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기축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이 아파트에 따른 규제가 크게 보자면 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핵심 지역 일대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정책.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대지 면적 18제곱미터가 초과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신설이 되었었죠. 따라서 투자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조치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성수 전략정비, 압구정 현대아파트들 그리고 또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들 이런 핵심 지역 일대 아파트들을 막아놓는 조치였는데 지금 이런 지역 일대는 4월 26일 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게 됩니다. 이게 1년간 재지정을 할 수 있는데 1년간 지정을 해서 만료되는 시기가 4월 26일이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에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남에 있는 핵심 지역들,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구인 잠실, 그리고 이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런 지역 일대는 6월 22일 날 이제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제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남 3구의 규제 지역은 계속 묶어놓을 거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6월 이전에는 풀어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가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규제 정책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투기과열지구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들 이거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층들 유입이 제한되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더 많아졌고 정말 현금 부자 아니고서는 이런 15억이 초과되는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 내 집 마련이 어려웠었던 거죠. 이런 규제 정책이 계속 도입이 되었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재건축 시장도 있죠. 이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 정책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진단 규제가 굉장히 강화해서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도 통과되지 못하는 아파트에 투자 금액이 많이 묶여 있는 그런 투자 활용도가 떨어지는 아파트에 투자 수요층들이 유입이 적었었던 거죠. 적었었던 거다.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규제 정책도 있었습니다. 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인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시점에서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날 때까지 3년 이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뭐 일시적으로는 풀리겠지만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시점에서부터는 아예 매매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 투자자가 들어오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매물은 어떻게 됩니까? 잠기게 되죠. 아예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니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시행인가부터 착공이 3년 이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착공에서부터 준공이 3년 이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풀리고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물건만 일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매물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돼서 투자 수요가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기축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에 아예 유입 자체가 제한이 되었던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분양권 시장도 있죠. 자, 지금 서울 지역 일대는 대다수가 거의 전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지역 일대에 전매 제한이 있었습니다. 전매 제한. 분양권 매매를 못하도록 막아놓는 조치였죠. 이 전매 제한은 뭐 주변 시세 대비해서 이제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보통은 5년에서 10년 정도 전매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도 있었죠. 실거주 의무도 마찬가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가격에 따라서 2년에서 최대 5년 무조건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지 못하고 무조건 실거주해야만 하는 이런 분양권의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었었던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이 또한 마찬가지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거죠.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가 어떻게 실거주합니까? 실거주를 하려면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또는 본인의 현금 잔압으로 무조건 실거주를 하면서 잔금을 치렀어야 되겠죠. 따라서 투자자가 아예 못 들어오게끔 분양권 시장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있는 기축 아파트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들 모든 주택에 있는 아파트들의 투자 수요를 다 막아놓은 조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완화가 되었다. 일부 완화가 되었고 완화에 따른 가능성이 높은 기대 심리가 계속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똑같이 이 아파트의 수준을 한번 먼저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직까지도 지금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가능성. 자, 완화에 따른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완화에 따른 기대 심리로 인해서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금지에 되어 있는 그런 지역 일대를 계속적으로 관망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내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들 이거 대출 금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완화 실행된다. 지금 실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가 많아졌죠. 기존에는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대출 한 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정말 이사 가고자 하는 상급지역 일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출이 나온다. 그래서 월 대출을 받아서 납입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본인이 대출 좀 이용해서 상급지 아파트 이동이 가능해졌죠. 마찬가지 이렇게 강남성과 용산 지역 일대 집값이 20억이 넘어가는 3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 30억 상급지 아파트 갈 수 있는 분들의 소득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그분들은 대출을 어느 정도 일부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되죠. 그 소득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지역 갈 수 있죠. 여러분들과 똑같이 대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뭐 7% 8%도 최대치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고 어떻게 갑니까? 가는 사람들은 다 갑니다. 여러분들과의 소득 수준을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개인마다 소득이 다 다르고 개개인마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대입합니까? 다르다. 자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5억이 초과되는 대출은 이제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가 예전보다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기축 아파트의 저가 매매를 일단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잠실 같은 지역일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도 투자자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가 18억까지 떨어진 이 금매 수준, 이제 아파트 다 없습니다. 잠실 지역 일대. 호가를 더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매물들이 다 소진되고 있다. 누가 소진시키는 겁니까? 실수요가 소진시키고 있는 거다.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일대는. 또 재건축에 있는 아파트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안전진단 완화됐다. 이거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그래서 이제 가중치, 안전진단에 따른 가중치를 조정해주지 않았습니까? 구조 안정성에 따른 문제의 이 가중치 완화됐죠. 따라서 지금 목동 신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데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투자자가 계속 붙죠. 투자자가 계속 붙습니다. 안전진단 실행되니. 또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는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있죠.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강남성과 용산 지역일 때는 규제 지역에서 풀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투기 과열적으로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계속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게 계속 규제가 시행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는 여기 못 들어오죠? 여긴 못 들어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생기니까 투자자는 못 들어옵니다. 근데 매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예전과 똑같이 감소되죠.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생기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투자자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이것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보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합 설립이 나면은 못 들어오니까 조합 설립이 나기 이전인 안전진단이 통과되는 아파트들 또는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초기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의 유입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전진단에 통과되면 이제 뭐만 남아 있습니까? 조합 설립 인가만 남아 있다. 조합 설립 인가. 그러면 조합 설립이 나면 투자자가 이제 못 들어오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 매수가 안 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 단계인 안전진단이 통과되는 아파트들 또는 통과되기 이전에 있는 아파트들을 계속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금지되어 있는 지역 일대가 풀리게 되면 엄청나게 또 투자자가 더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또 분양권 시장을 바라보면 전매 제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완화해줬다. 최대 수도권 같은 경우에 1년에서 3년이죠. 규제 지역은 3년입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까지입니다. 3년으로 지칭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또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폐지됐다. 그렇다면 여기에 누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기존에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 말고는 들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실거주 안 해도 잔금, 분양잔금을 전세를 이용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접근하기 수월해졌죠. 또 그리고 분양권이 아파트로 되고 나서 언제든지 내가 전매 제한이 풀리면 바로 매매도 가능하고, 또 분양권 상황인 상황에서도 1년이 넘어가면 또 충분히 전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일대, 서울 같은 지역 일대는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둔촌주공에서도 떴다방이 다시 생겨난 게 뭐였습니까? 분양권 시장이 완전히 지금 완화가 일부 다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 유입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미계약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미계약이 생길 이유가 없어졌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미계약이 발생될 요인이 없어졌다. 그래서 투자자가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일부 끝나면 언제든지 매도도 가능하고, 그래서 충분히 분양권 시장도 완화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이 규제 정책이 강남 3구의 투자 수요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규제를 억압했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한 겁니까? 결국엔 낙폭을 적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조치였고, 또 집값 하락에 따른 방어로 인해서 오히려 기대 심리와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코로나 때 뭐 했습니까? 봉쇄 정책 했죠. 여행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보복 소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보복 소비. 그래서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다 봉쇄 풀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해외여행 엄청나게 가고 돈 엄청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복 소비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억눌려 있던 여러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상급적, 내가 이사해야 되는 그런 지역 일대, 그림의 떡이었던 이런 상태였던 게 이제 모든 완화 정책과 그런 기대 심리로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제 이사 갈 수 있게 되었고, 또 내가 계속 보고자 하는 아파트 계속 이제는 투자할 수 있게끔 완화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보복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복 소비가. 따라서 매도인들은 이제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기대 심리로 인해서 매물들을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고, 매수인들은 매수에 임해야 되는데 집값이 더 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계속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도와 매수인의 이 매물 가격의 간극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물이 소진이 되면 관망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금지가 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 수요층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주요 재건축도 토지거래 금지로 풀리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목동 신시가지 같은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의 투자 수요층들이 또 계속 유입되는 겁니다. 또 분양권 시장 이것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또 인근에 있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도 계속 이 투자 수요 유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런 규제 정책이 완화됨으로써 다시 한번 눌려있던 심리가 폭발해서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